후보가 어제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딱 7글자로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양 후보가 이제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뭔가 제스처도 많이 취하고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행여나 젠더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최근에 반려동물 쉼터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약하신 건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7글자를 올리셨는데 저는 이건 되게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떤 특정 집단을 공격하면서 자기의 어떤 지지세를 만드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해왔던 정치이기도 한데 그게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정말 대선판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런 모습을 지지해 주실 건가에 있어서는 저는 물음표예요. 되려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은 그냥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하는 되게 조급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려 좀 건강하게 논의를 하려고 하면 여성가족부를 특정 부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위원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전체 부처에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지금 부처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한다라고 이런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에 나왔던 어떤 의견을 그냥 받아안는 정도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권 대변인께서 이것을 커뮤니티에서 나온 의견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가부 폐지에 대한 어떤 논란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가부 폐지 논란은요, 여가부 스스로 시작을 한 겁니다. 윤지호 씨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가부 폐지 여부가 굉장히 사회적 화두가 되어 있는데요. 이후에 박원순, 오거돈 사태 때 여가부가 굉장히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여가부 스스로 그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 여가부가 여당의 대선 공약을 개발했다는 의혹이 포착된 정황이 나타나면서 여가부는 더 이상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하면서 여가부 스스로 불러일으킨 논란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일부 커뮤니티의 논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하셨는데 아마 제가 해석하기로는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20대, 30대 여성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남성들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여성들 또한 절반에 가까운 50%에 가까운 여성들이 여가부 폐지에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젠더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혈세를 낭비하는 부처가 과연 존재할 자격이 있는가. 정부 부처 폐지 내지는 작은 정부론에 관한 논쟁이지 예. 이것을 젠더 갈등이다, 혐오 정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호 정치, 선동 정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젠더 갈등은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그 유튜브 채널 시리얼 있잖아요. 여기 네. 출연 일정을 좀 번복하는 과정에서 반페미니즘 그 논란이 일었는데 이걸 좀 이제 정면 돌파한다는 해석으로 읽힌 부분이에요. 젠더 평등 유튜브 채널인 닷페이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권 위원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과정에 저는 대해서. 어떤 특정 매체가 특정 성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리얼에 갑자기 출연을 취소했던 건 저는 약간 부적절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닷페이스에 나간 것도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페미니즘이나 반페미니즘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예. 매체라도 거기에 나가서 대화 나누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어떤 논란들이 계속 있을 텐데 그 논란이 저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 저는 그건 좀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냥 특정 매체에 출연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논란이 붙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막 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매체라고 하는 건 매우 다양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이 특정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게 좀 저는 건강한 논란을 만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연 자체의 논란은 좀 건강하지 못해 보인다는 네. 말씀이셨는데 임 대변인은 어떻게 좀 제기하셨습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가 불러일으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닷페이스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의 내용은 분명히 젠더 평등이나 페미니즘과 관련한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시리얼이라는 출연을 시도하다가 여론이 비판의 문매를 받을 것 같으니 취소했다가
또 이번에는 여론이 조금 바뀌는 것 같으니까 출연을 결정한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다. 이재명 후보가 이전에도 경선 승리 이후에 특정 커뮤니티의 글들을 올리면서 반응을 보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논란이 일자 그냥 한번 들어봤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가 뭔가 양쪽의 의견을 다 취하는 행위를 하면서 표심을 한번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갈짓자 행보가 과연 자신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뭐 어떤 출연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진 않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이런 갈짓자 행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 일정도 확정이 됐는데 예. 윤석열 후보가 최소 3회로 규정된 이 법정 토론회 수는 부족하다. 이재명 후보도 준비만 된다면 언제든지 추가 토론도 환영한다라는 식으로 뭔가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 공식 선거일 전에 TV 토론 볼 수 있을지도 좀 관심이 가고요. 네. 이게 토론회 수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후보에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반길 일이라고 우선 생각하고요. 뭐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어쨌건 지금 시민들이 정부 운영을 저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행정부를 운영한 경험이 좀 적기 때문에 그 예. 미천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간 이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가졌던 어떤 역량들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면은 사실 대선이라고 하는 건 그 대통령이 될 사람이 보통의 사람들의 삶을 알고 있는가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경선 때 일이긴 합니다만 주택 청약을 자기는 집을 사보지 않아서 주택 청약을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주택 청약이 뭔지 잘 모르시는구나.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시간을 건너오면서 좀 개선됐으면 모를까. 만약에 비슷한 상태라고 하면 저는 TV 토론하면서 또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장동 이슈나 가족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시겠지만 예. 저는 최근의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통해서 승리한 선거는 없었던 걸 보면 국민들이 정작 궁금한 건 그 부분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 대변인 보실 때는 이번 토론회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관전 포인트 어떤 걸까요? 뭐 저희는 윤석열 후보가 경선 때 해오셨던 그런 토론 실력만 보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점점 나아지. 예, 윤석열 후보가 사실 경선을 시작하기 이전에 토론이 최대 약점일 것이다라는 여론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하지만 예. 10회 이상의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 뭐 왕자 논란 정도의 어떤 그런 토론 외의 요소에 관한 비판이 있었지만 윤석열 후보가 다른 어떤 굵직한 후보들에 비해서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나오면 뭔가 자신들이 역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섣부른 기대라고 생각을 하고 대장동 문제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문제를 단순히 어떤 네거티브 차원이라고 반응할 것이 아니라 대장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예. 후보의 도덕성, 청렴성뿐만 아니라 과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국가 운영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거티브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최근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든 토론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3회 이상의 토론이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환영입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일단 그제 의총에서 극적인 재결합에 성공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원팀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기도 하는데 저희가 앞서 보도로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윤 후보가 홍준표 의원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이 TV 홍카콜라 출연 희망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이런 화학적 결합이랄까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충분히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내주에 어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 간의 회동도 있을 예정이고 홍카콜라 TV에 출연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이미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예. 최근에 그저께 있었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서로 간의 오해를 불식하고 화합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국회 본청에 있으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감사한 역할을 크게 해주셨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 간의 어떤 화학적 결합 또는 어떤 봉합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어제 이준석 대표에게도 직접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사실 한 달 사이에 벌써 두 번째 봉합이다 보니까 불안하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뭐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이고 또 저도 굉장히 겸허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준석 대표의 울산 회동 이후의 어떤 스탠스와 현재 지점의 스탠스를 굉장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울산 회동 이후에는 이준석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에 있어서 자신의 전략을 모두 펼치는 스탠스는 아니었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활발하게 SNS에 글을 올리고 있고 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고 또 위키윤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AI 윤석열을 이용해서 굉장히 위트 있게 청년들에게 접근하는 소위 자신의 비단 주머니를 아낌없이 펼치고 있고요. 또 예. 이준석 대표가 그때 의총에서 말을 했던 것이 자신이 만약에 또 이러한 행태를 보인다면 나는 당대표를 사퇴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의 이런 갈등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거취 문제를 통해서 확실히 약속을 한 부분이고요. 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어떤 케미를 보신다면 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당의 시선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어떤 화학적 결합이랄까, 이 원팀으로 화합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결합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로 주체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냐. 많은 것들이 해소되고 누그러진 다음에 만난 것이 아니라 예. 안 만나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조급함으로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의원총회가 있었던 그날도 박수영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사실 이준석 대표의 연설 그리고 의원들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누그러졌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고 예. 근데 윤석열 후보가 안고 가자. 이렇게 하니까 진행되었다라고 박수영 의원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뭔가 지금 화학적으로 뭔가 결합되고 있다기보다 형식적으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사실은 누군가가 갈등을 하고 있다가 결합이 되면 어떤 부분을 합의했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고 예.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를 들면 크게 싸우다가도 조금씩 누그러뜨려지는 시간을 겪고 합쳐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보기에도 계속 싸우다가 불과 한두 시간 사이에 갑자기 포옹을 해요. 시민들이 보기에도 뭐 때문에 싸웠는지 뭐 때문에 결합했는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지율 얘기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선대위가 좀 내용을 겪는 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한국갤럽조사에서는 15% 선도 돌파를 했는데 예. 이게 여기서 좀 멈출지 아니면은 뭔가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마 이 안철수 후보의 15%가 이번 대선 기간에 안철수 후보가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라고 봅니다. 최대치다. 예,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어떤 저희 당의 내홍이 없는 상황 또는 여야 후보가 실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의 개인기로 10%를 뚫은 것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자세하게 보게 된다면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희 당이 내분을 겪으면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에게 실망했던 분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라는 분들이 잠시 안철수 후보에게 머물렀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드러나는 어떤 안철수 후보의 상승 여론조사에서 보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를 끝까지 지지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풍이 모든 선거에서마다 안풍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연 그 안풍이 몇 번이나 불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10년 전부터 제3지대와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 제3지대를 얘기했지만 예. 국민들에게 그 제3지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인식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잠시 머물렀던 표심을 저희가 다시 가져가는 과정이 2주 내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네.